원래는 엠투를 사려 했어요. 이바디 엠투를 사려 했죠. 기분 좋게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도 진짜고요. 결론적으로 젠쿱을 팔고 드리프트를 그만두면서 안녕. 아인이 너무 갖고 싶어요. 수프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활력도 되게 눈에 들어오고 미웠다. 제가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기변을 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아반떼는 가져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Q&A 찍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대충 모아는 봤어요.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DM, 뭐 인스타 릴스에 달아주신 댓글, 뭐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최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젠쿱 사게 된 계기. 젠쿱 사게 된 계기. 그 영상 설명란에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원래는 M2를 사려 했어요. G바디 M2를 사려 했죠. 그래서 G바디 M2를 사려고 첫 취업을 하고 돈을 굉장히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애초에 제가 23년도에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을. 23년도 대학 졸업을 할 때 뭐 장학금이라던가 인턴 할 때 받았던 돈이라던가 뭐 이것저것 다 모아서 1,000만 원을 쥐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취업을 한 후에는 갑자기 큰 돈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있었어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주식 장타도 해보고 뭐 단타도 해보고 뭐 배당주 해가지고 그것도 쏠쏠하게 많이 모아봤고 ISA 계좌 만들어서 해외 ETF도 해봤고 뭐 결론적으로는 돈을 모을 뿐만 아니고 그 모은 돈들을 불리기도 하면서 꽤 나름 많이 돈을 모아놨었죠.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어떻게 최대한 빨리 그 G바디 M2를 산다 해도 최소 기간으로 잡았던 게 2년이었던 것 같아요. 2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네, 당장 나도 이제 내 돈 벌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당장 뭐 차도 재밌는 차 타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2년을 기다리겠어요. 제가 또 약간 성격이 급한 편이기도 해서 순간에 2년 언제 되냐, 언제 5천만 원 모아가지고 M2 사오냐 지쳐있을 찰나에 그때 당시 어떤 지인이 있었어요. 지인이 야 너 M2 산다 쳐도 그 유지비 감당 되겠냐, 뭐 관리비, 보험비 그런 거 감당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왠지 모르겠으나 벤쿱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인이 뭐 결론적으로 야 네가 뭐 어찌어찌 산다 쳐도 보험비 뭐 어쩌고 관리비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그냥 너도 젠쿱 사가지고 우리 같이 젠쿱 타고 놀자 이렇게 말을 하길래 안 그래도 마음이 언제 2년 언제 돼 언제 돈 모아 안 그래도 막 힘들어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쏠랑 넘어가 버린 거죠. 오케이 나도 해봐. 나도 바로 타봐. M2를 살짝 뒤로 두고 그리고 젠쿱은 제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사올 수 있으니까 젠쿱을 사와요 바로. 그러면 재밌는 드라이빙을 바로 즐길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수동 드라이빙에 대한 로망도 실현 가능해지는 거죠. 겸사겸사 드리프트도 가능해져. 젠쿱 사와가지고 고칠 거 다 고쳐. 그리고 뭐 세팅할 거 세팅하고 튜닝할 거 튜닝해도 돈은 충분히 남아. 안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지인한테 저는 차 매물을 어디서 버는지도 몰랐었으니까 그 지인한테 차 매물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용인을 가서 차를 보고 바로 입금을 해서 사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M2 G바디를 사려고 모았던 돈을 젠쿱을 갑자기 사온 거예요. 왜냐? 나는 당장 차가 타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드리프트에 입문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물결 2개. 드리프트 입문썰. 그냥 솔직하게 썰이랄 거는 없고 그냥 솔직하게 결과로만 말하면 젠쿱을 사와서 드리프트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제 머릿속에는 드리프트라는 종목 자체가 없었어요. 있는 줄도 몰랐고 어찌어찌 드리프트 젠쿱 쪽 지인이 생겨서 해독 가서 구경을 했었을 때도 딱히 흥미 있진 않았고 그냥 신기하다. 차가 왜 옆으로 가냐? 차가 도네? 안 어지럽나? 그냥 딱 그 정도. 수동 젠쿱을 사왔으면 응당 드리프트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결론적으로는 펀카를 사고 싶어서 수동 젠쿱을 사왔다. 수동 젠쿱을 사와서 드리프트를 했다.
만약에 제가 같은 수동이라 해도 뭐 헌카로 베렌 수동을 사왔다. 그러면 드리프트 안 하고 그립 주행 했었겠죠. 젠쿱 사려고 하는데 대충 엔카에서 줍줍 하면 되나요? 처음 떠오시고 수리비는 어느 정도 드셨나요? 차 구매 경로랑 수리비.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엔카 그런 데서 젠쿱을 사오시기보다는 네이버 서킷스토리라는 카페에서 많이들 사오십니다. 저도 거기서 사왔고 거기서 차를 팔았어요. 처음 떠오고 수리비. 저는 놀랍게도 수리비 명목으로 발생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드리프트 세팅으로 바꾸기 위해서 타각 킷이랑 사이드 연장 킷이랑 이것만 했나? 그리고 쿨러 달고 그런 튜닝으로만 금액이 들어갔지 수리비 명목으로 들어간 돈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은 게 저는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젠쿱을 가져왔었어요. 키로수 6만짜리 큰 문제? 작은 문제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별 문제가 없었어요. 좋은 매물을 가져왔었죠. 다시 찍을게요. 근데 문제가 어디까지 했죠? 아, 영상을 봐봐야겠다. 오케이, 아마 드리프트 입문 썰까지 푼 것 같은데? 아닌가? 차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수리비는 어느 정도 드셨나요? 자동차 전공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자동차 전공 아니고요. 저는 건축학과 학사 졸업을 했습니다. 건축 설계 공부를 했었고요. 거기서 집합주택, 즉 아파트 설계죠. 아파트 설계 중심으로 공부를 한 건축학도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차 막 잘 아시고 잘 만지시고 잘 다루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멋있어요. 수동 젠쿱을 덜덜 1종 면허 있으신가요? 라이센스 있으신가요? 라이센스? 다음! IDC IDC 출전 목표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이게 IDC 코멘트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저도 내년 IDC 마지막 라운드에는 싱글 나가고 싶다라고 작성을 해놨어요. 그게 저의 진짜 목표이기도 했고 아무튼 진심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차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뭐 IDC 자연스럽게 못 나가게 됐죠.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커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진심으로 그냥 차 많이 타고 연습 많이 해서 싱글 나가서 최소 5등, 5위 안에는 들어보고 싶다라는 목표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심적으로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젠쿱을 팔고 드리프트를 그만두면서 안녕. 아, 아쉽다. 그냥 진짜 IDC 한 번이라도 나가보고 그만둘걸. 아쉬움이 좀 크네요. 잘 가. 드리프트 할 때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드리프트 할 때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힘들었던 점? 드리프트 할 때 힘들었던 점 생각났어요. 제 키가 158인데 160 조금 안 되죠? 아니요, 158 안 돼. 160 조금 안 된다 할게요. 160 조금 안 되는 신장 기준으로 시트 포지션이 안 나온다? 그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힘들었다? 제가 차를 사오고 원래 그 차에 레카로 버킷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디엄 사이즈였나? 아무튼 근데 그 버킷 시트 레일을 아무리 최대한 앞으로 당겨봐도 다리가 클러치 안 닿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차를 타시는 여성분들은 다들 키가 크신가요? 그래서 결국 그 레카로랑 순정 시트랑 호환을 해가지고 순정 시트를 단 거란 말이에요. 순정 시트도 앞으로 최대한 당겨야지 그나마 겨우 클러치가 닿는 수준이었어요. 젠쿱 말고 차 한 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차 타시나요? 사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일단 KG 모빌리티 쌍용이죠. 포리스 타고 있고요. SUV입니다. 사게 된 이유 일단 제가 19살 때 끌고 다녔던 차가 첫 차가 경차였어요. 스파크, 회색 스파크. 경차 타고 다니면은 여러분들 아시나요? 경차 타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진짜 경차를 데일리로 최소 2년 이상 타신 분들만 공감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 위에서 느꼈던 온갖 무시와 멸시, 그로부터 발생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는 그냥 무작정 큰 차를 타고 싶었어요. 큰 차. 작은 차 싫어. 큰 차. 근데 또 그 중에서 제가 또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여성분들이 많이 타는 차는 타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생긴 마음인데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저 차에 여자 타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법한 차를 타고 싶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아무튼 진짜 취업을 하자마자 취업 합격 통보를 받고 바로 차를 사러 갔어요. 차를 바꾸러 간 거죠. 셀토스 아니면 토리스를 사려고 했었고 승용차를 타게 된다면 아반떼를 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세 매장을 갔었어요. 현대랑 기아랑 KG 모빌리티. 처음에 일단 현대 매장이 가까웠었어가지고 현대에 아반떼를 보러 갔어요. 근데 아반떼를 보러 가서 그 한마디가 들립니다. 아반떼 여성분들이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타세요. 저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짤. 여성분들이 많이 타세요? 전 싫어요. 그러고 이제 셀토스를 보려고 기아 매장을 딱 갑니다. 한인분이 타실 건가요? 그러면은 셀토스 바로 짤. 그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KG 모빌리티를 갔는데 직원분이 슥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자연스럽게 약간 티볼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합격. 그래서 근데 저 티볼리 말고 토레스 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이 토레스요? 네네네 합격. 아직 합격. 그래가지고 사온 겁니다. 토레스. 근데 이게 진짜 경차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말이긴 한데 초보 운전이면은 경차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제 주변 친구들한테 초보 운전 시절에 경차를 타봤던 사람으로서 절대 추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경차가 일단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초보 운전이 끌기에 좀 더 어렵다 생각해요. 주차 말고는 장점이 전 전혀 없다 생각하거든요. 왜냐? 길 나가서 사람들이 안 끼워줘. 절대 안 끼워줘. 안 끼워주고 항상 내 앞에서 뭐야 이거 칼치기 촉촉 막 이렇게 막 가. 무서워. 난 초보 운전인데 무서워. 저 경차 너무 비추. 왜냐면 어차피 초보 운전은 차 폭이 경차 짤뚱하고 조그만하고 그래도 어려워요. 어차피 초보 운전들은. 왜냐 어차피 경차든 SUV든 차 폭이라는 이해 자체가 없어서 그냥 도로 위에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초보 운전 경차 너무 비추. 서킷은 안 타시나요? 서킷이요? 서킷?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서킷은 그 라이센스 딸 때 주행했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된다면 타보고는 싶은데 일단 당장에 차가 없죠? 토레스로 서킷을 탈 수도 없을. 아니네? 개꿀 컨텐츠. 왜 파셨습니까? 기변인가요? 기변? 일단은 저한테 젠쿱 자체가 기추의 개념이었고요. 기변의 목적으로 차를 판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아인이 너무 갖고 싶어요. N 특유의 N 갖고 싶다. 기변?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G바디 M2에 대한 언급이죠. 다시 재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다시 모아가지고 언젠간 M2 G바디 전 G바디 M2를 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수프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5세대 수프라. 제가 요즘에 86도 되게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막 돈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소장용으로 차를 사야 된다 싶으면은 저는 또 미아타 1세대. 알고 보니까 제가 일본 차를 좋아하더라고요. 이 일본 차 뽕이 빠지게 된다면 예정대로 M2 G바디로 기변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근데 이 일본 차 뽕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면 5세대. 근데 이게 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또 그 기간을 못 견뎌서 젠쿱을 사온 거잖아요. M2 G바디 사려고 돈을 엄청 모으다가. 근데 또 이 병이 또 도지게 된다면 진짜 아반떼는 너무 사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기변을 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아반떼는 가져온 거예요. 결국엔 말씀을 드릴 젠쿱을 팔게 된 이유. 젠쿱을 팔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너무 모르겠고 고민이 돼서 이 고민을 하다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거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왜냐면 얽힌 사람들도 많고 기분 좋게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기도 하고 너무 애매해서 그냥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 때문에도 지쳤고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젠쿱이 싫어져서 팔았다거나 드리프트 그냥 재미도 없고 뭐 그만둘래 이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전 너무 즐거웠고 젠쿱을 타는데 되게 행복했고 결론적으로 팔게 된 거는 환경적인 게 50, 그리고 심리적인 게 50 이 정도로 있었어요. 일단 환경적인 건 제가 이제 원돌이는 완벽하게 뗐고 다음 진도로 넘어갈 거는 IDC 라인 8자를 IDC 라인으로 그리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면은 될 진도였어요. 근데 이게 또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프트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버킷 시트도 장착을 해야 되고 유압 사이드도 장착을 해야 되고 타가키도 스테이지 1이었으니까 3으로 이제 바꿔야 되기도 했고 뭐 이래저래 들어갈 튜닝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약간 160이 안 되는 생각보다 작은 체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버킷 시트도 스몰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중고 메모리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제품을 사서 껴야 돼. 근데 그 스몰 사이즈 버킷을 장착을 어떻게 한다 해도 다리가 안 닿으니까 그 연장, 해당 연장인가 뭐 클러치 그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고 헬멧도 사야 되고 벨트도 6점씩으로 이제 다시 사야 되죠. 금액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많은 시점이죠. 그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제가 마냥 너무 즐거워. 뭐 사람들이랑 뭐 드리프트 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 그냥 마냥 행복했으면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내 취미생활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서 불편한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소수긴 한데 그래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왜냐면 대회 나가거나 뭐 연습 가가지고 뭐 안 좋게 겹치게 된다면 마주쳐야 되고 대회 나가면 또 무조건 마주쳐야 되고 이 불편함과 이 스트레스를 겪고 참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돈 더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 소문 있잖아요. 이 일을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일단 그냥 뱉을게요. 이게 편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뱉을게요. 처음에 차를 사왔을 때는